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TV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 누구나 이룰 수 있다 2편입니다. 부제, 지금처럼 근로소득이 중요한 시기가 없었다 입니다. 저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멘탈 잡기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복리 효과는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평균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매입하고 보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평균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변동성을 버티는 방법에는 매수 관점에서는 적립식 매수도 있지만 산 뒤에 어떻게 버티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어떻게 종목의 변동성을 버티면서 팔지 않고 들고 있느냐? 사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투자한 자산이 결국은 많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돌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신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줄 거란 굳건한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내가 투자한 자산의 성장성을 믿고 그 성장성이 가격을 받쳐주면서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강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아이의 경우는 아버지지만 내가 투자한 자산은 내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 애플의 2013년도 뉴스를 보겠습니다. 철옹성 애플의 몰락, 왕이 죽었다. 지난 1월 24일 애플이 2012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애플의 몰락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스티브 잡스가 떠난 이후 더 이상 혁신을 꿈꾸지 못하는 애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뉴스입니다. 사실 애플 혁신이 끝났다라는 말은 상투적이다. 매년 새 아이폰이 공개되는 9월이 되면 신문 헤드라인 제목으로 항상 이 문구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혁신의 종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2013년, 2019년 기사를 보고 손절한 사람이 실제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3년에 20달러, 2019년에 50달러, 현재 거의 150달러입니다. 대략 2013년 대비 7배, 2019년 대비 3배의 주가가 성장했음이 관찰됩니다. 물론 기업의 성장의 여부가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장이 끝났을까요? 전 사실 애플의 혁신이 끝났는지 성장이 끝났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애플을 투자했다면 저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정보를 모아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뉴스 노이즈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투자한 기업 혹은 자산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를 하고 뉴스를 스스로 걸러들으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투자하기가 매우 쉬운 세상입니다. 개인들이 분석해서 인터넷 공간에 수많은 자료들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더 많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며 스스로 옳은 정보를 가려낸다면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이 계층 사다리였습니다. 교육을 잘하면 누구나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거나 좋은 직업을 얻으면 높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계층 이동을 이끄는 엔진이었다. 가난해도 노력하면 교육을 통해 상류 계층으로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소득을 저축을 하면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축을 해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스피, 코스닥은 매우 화랑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G20 중 1위로 30.8%의 기록적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45% 상승, 비트코인은 무려 270%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대로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산시장이 화랑을 이어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몇 달 만에 몇천만 원을 벌자 직장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 노동에 의존하면 영원히 가난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획득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빠르게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직장 다녀서 저축해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땐 1980년대는 거의 20%대 금리, 1990년대만 해도 10%대, 2000년대 초 7%대였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쭉 하락해서 지금은 거의 1% 이하에 가깝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 이자의 부담으로 대출하기도 어려웠고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저축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돈이 급속도로 많이 풀리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며 돈의 값인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즉,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코로나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다들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의 버블이 굉장하고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 정말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층을 올라가는 여러 개의 사다리 중 어느 한 개가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다리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축을 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저 부분이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끊어졌을까요? 금리가 내려가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층 사다리가 하나일까요? 아니겠죠. 다른 사다리를 찾아봐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양적 완화로 화폐가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니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낮은 금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젠 직장을 다녀서 대출을 일으켜 금융투자를 하고 그 금융자산을 이룩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대출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세대에 대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고금리라 대출해도 이자 내기가 어려웠고 그에 따라 연체가 쉽게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자산의 상승이 더뎌서 저축만 해도 충분히 자산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대출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로소득 내에서 균형 잡힌 수준의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산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을 일으키고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이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란 한 번만 연체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직장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간에는 직장 생활에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라, 사업을 해라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사업이나 자영업의 평균 실패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며 대출을 일으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것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자립을 하는 편이 훨씬 본인 자신과 가정에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효띠라는 DC인사이드 전자화폐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20대 초중반의 남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우리나라 코인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전에도 2340억 원이란 자산을 이렇게 빨리 벌은 우리나라 20대가 있었을까요? 정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과 같은 금융자산의 대상승이라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포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인 것입니다. 자산이 미친 듯이 오른다는 것은 그것을 잘 타면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 유튜버 신사임당은 당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주식을 해도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기득권층 내에서만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투명해졌기에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특수관계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에 더 공평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누구나 잘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는 자와 아닌 자는 비대칭성이 더 심해지게 되는 상황이므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을 얻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상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또한 규모에 따라 사람도 채용을 해야 했습니다. 투자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 등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 비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 창업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패하더라도 본인의 노력과 시간 외에는 금융적인 비용은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창업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그래야 했지만 이제는 아예 투자 자금이 없어도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며 좋은 플랫폼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 스토어, 크몽, 유튜브 등등이 있습니다. 즉 직장을 다니며 남는 시간을 쪼개서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영업자로서 손님 없는 시간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1, 2년 내로 써야 할 돈이 들어가거나 혹은 당장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한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즉 단기에 써야 할 돈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점인 것 같아서 올인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오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시점은 2020년 3월처럼 확실한 저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시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므로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을 어떻게 분할 매수하라는 거냐? 매달 잉여 자금을 적립식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잉여 자금에 대출을 아주 일부 섞어서 매수를 하다가 기회가 오면 큰 돈을 넣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현금 비중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를 때까지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겁에 질려 다 팔아치우는 그 기회를 기다리며 저와 함께 공부하다가 그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냐? 그건 다음 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회는 분명 또 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 2008년 금융위기 때 기회를 놓쳤고 그 이후에 전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주식시장에 이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 시 매수하겠다고.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보며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1500 이하로 내려왔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을 활용하여 전부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7년, 2018년에 코인을 했고 수천만 원 손절을 했습니다. 코인도 다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투자하지 않을 때 2019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평가액은 주식으로 대략 170%의 수익이 났고 코인으로 60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자산을 사고 팔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 두 번째, 근로소득은 매우 중요하니 직장에 취업하고 양질의 대충을 일으켜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하자. 세 번째, 적립식 매수를 하며 공부를 하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크게 매수하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된 가족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추석 이후에 그 다음 편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